글로벌 금융시장을 살펴보는 순서가 되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먼저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완연한 과열 양상으로 대형주가 됐던 중소형주가 됐던 종합주가지수가 됐던 완연한 과열 양상으로 다가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형성됐었던 박스권 하단을 3월에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과열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박스권은 바로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박스권 중간 가격대쯤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뒤에 돌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나의 이제 단상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과열 양상이 추세적으로 향후 더 진행되기보다는 일정 기간에 조정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러나 여전히 과열 양상이기는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폭은 남아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글로벌 금융 상품 중에서 3월에 급락을 나타냈던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3월에 급락을 나타냈었던 원유 가격들도 가격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열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 경제 지표 중에 공개 방송에서 공유했었던 채권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여전히 3월에 급등 이후에 형성된 박스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지속되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여전히 반등 국면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먼저 미국의 다우 선물 지수, 대형주 지수를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주가의 되돌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3월서부터 3월 공개방송서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이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드려 왔었고, 3월 13일에는 아리랑 TV라는 곳에 생방송에 나가서 생방송에서 대놓고 다음 주 금요일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되면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됩니다 라고도 대놓고도 말했어요. 그와 같은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반등 국면은 세 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는 과도했었던 하락을 되돌리는 단계 1단계, 두 번째는 3월에 급락이 출발된 그 가격대를 다 회복하는 2단계,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가격 수준까지 회복하는 3단계가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3단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기업의 경영 성과와 코로나19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감염되고 있는 현 시점의 기업의 경영 성과가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완연한 과열 국면을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이제 급락이 진행되게 됐는데, 이 과도한 하락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하락은 분명히 이전에 과도한 상승이 진행된 다음에 과도한 하락이 나타나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2019년 11월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여기 떨어지기 직전까지 오버슈팅 구간이었어요. 과도한 상승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었고, 얘의 되돌림 과정이 3월에 진행이 됐어요. 근데 다시 1단계, 2단계를 넘어서 대형주 지수마저도 다시 과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이다. 이것은 유튜브에서도 한머니의 금융시장 운영 원리라는 이제 영상을 참고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다 주상지라고 치고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주상지 카페에 제일 위에 올라가져 있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지난 이제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한 그 분석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이 3월에 급락이 나타나기 전에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 오버슈팅 자리로 다시 2020년 6월에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올라가고 있다. 즉 이후에 되돌림 과정이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에 따라서 나올 수뿐이 없다. 대형주가 이제 3월 급락폭을 전부 다 메우고 온전한 과열 국면, 얘는 이제 완연한 과열 국면이 되게 돼요. 대형주가 완연한 과열 국면까지 진행되게 됐다면 중소형주들은 이미 이보다 더한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요, 이미 오버슈팅 구간,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주가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여기 영역도 온건한 마더릿, 온건한 과열, 그리고 얘는 이제 완연한 과열인데 완연한 과열을 넘어버렸어요. 오버슈팅 기간 2019년 11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오버슈팅이 나오고 여기까지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뭐 종합주가지수 어느 나라께 됐던지 간에 보게 되면 얘네들도 온전한 과열 국면을 넘어서 완연한 과열 국면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에 기업 지분 가치와 같다는 완연한 과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니케이 지수를 보게 되면 6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의 월봉이에요. 2012년도서부터 일본 경제는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추고 엔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는 아베노믹스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되어져 왔어요. 엔화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일본 경제가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상승 추세, 대세 상승기, 1차 상승기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엔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미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점점점 약세가 나타나게 되고 2015년도서부터 미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초약세 구간에 진입하게 돼요. 즉 이 말은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엔화 유동성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됐고 2017년도서부터는 이제 엔화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상황까지 오게 돼요. 이와 같은 정책 변화, 유동성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성에 동조되는 금융시장 니케이 지수는 그래서 2017년도서부터 박스권 장세에 갇히게 돼요. 상한과 하한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는 이제 박스권 장세에 갇히게 되는데 2020년 3월에 코로나 재료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박스권을 이탈하게 됐지만 정책이 만든 박스권, 일본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 전에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서 밑꼬리를 달면서 박스권으로 되돌아올 수뿐이 없어요.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되돌아왔고 이 박스권 상한까지 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냥 봅시다. 보게 되면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는데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었던 주가 지수가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박스권을 진입을 하게 된다면 바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경우라면 박스권 상단까지 다가가게 된 다음에 박스권의 중간 가격대 여기 전후까지 이제 조정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박스권을 뚫고 돌파한 박스권의 상단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치고서는 올라가는 흐름이 되게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었던 니케이 지수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과열 국면이 나타나게 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다가가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이제 니케이 지수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똑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댓글을 보게 되면 코스피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그 말은 니케이 지수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과열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뚫고선 간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경우는 기술적 분석성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박스권까지 갔다가 박스권의 중간 가격까지 조정을 나타내게 되고 그 뒤에 다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이제 여기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 6월 선물 옵션 만기 그 바로 다음 날이 됐지 아니면 1개월, 2개월 뒤가 됐지 명확히 요 자료까지 분석을 하면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료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과열 국면이 일정 기간 더 진행될 폭이 남았다. 그렇지만 완연한 대세 상승, 2차 상승이 진행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보게 되면 중국의 상해종합주가지수예요. 상해종합주가지수는 야 미국의 대형주 지수, 대부분의 대형주 종합주가 지수들은 다 이제 3단계까지 와 있는데 얘는 왜 여기에 아직 온건한 과열 양상에 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에 이와 같이
주가 지수가 연동되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야, 다른 애들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얘가 여기 있으면 얘도 똑같이 여기까지 가게 될 거야. 얘가 상승이 지금 더디니까 얘에다가 매수 신규 진입을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얘가 빠르게 얘를 따라가겠지 라고 이제 댓글에 또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에 얘가 지금 연동되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이 동조돼서 진행되는 그 큰 줄기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체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자체 정책이란 그 나라 국가의 경제의 방향성과 그 나라 국가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이 자체 정책에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뭔 말인고 하니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하고 얘가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중국의 정책적으로 자체 정책적으로 금융시장의 상승세를 제한하는 요건이 있는 듯하다. 이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에 공급되는 유동성 지표를 살펴봤어요. 유동성 지표는 지금 이와 같이 2000년대 초반서부터 만들어진 역사적 최저점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중국 경제가 이미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이 설비 투자 경기, 제조업 경기 자체가 이러한 기업들에게 정책적으로 공급되는 유동성이 그리 이제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영향성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중국 상해종합 주가지수가 자체 정책에 기인해서 다른 국가의 지수들보다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같은 정책이어갖고 키 맞추기로 가는데 단순하게 얘가 지금 속도가 처졌기 때문에 향후에 더 가속돼서 가파르게 갈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자체 정책에 의해서 수준차가 발생할 수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가격 차트만 보고 다른 애들 여기 가 있으니까 얘는 여기 있으니까 급등해서 가겠지. 이것은 적절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종합 주가지수는 자체 정책적으로 좀 수준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주식시장만 이렇게 주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3월에 급락을 나타냈었던 원유를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 특히 이제 선물시장에 거래되는 주요한 금융상품들도 똑같은 되돌림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원유는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다음에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반등 국면이 바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덜컥덜컥 중국은 2월, 미국은 4월 이 기간 속에서도 다른 나라 실물 경제들도 계속 안 좋아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서 원유 업황 자체적으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재고가 폭증하게 되면서 저장할 곳이 적어지게 되면서 원유 선물 만기 후에 실물 원유를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보관하는 것에 이제 문제도 발생이 되고 원유 수요가 이제 코로나19가 급감되게 되기 때문에 한동안 원유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그런 투자 판단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일정 기간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글로벌 언론들을 이제 보게 되면 여러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 다른 나라도 추가 감산을 하고 중국 경제가 재가동, 미국 경제가 재가동되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소폭 살아나고 있다와 같은 뉴스 재료들이 많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이것을 알아야지 된다. 바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유튜브에도 똑같은 제목의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을 꼭 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꼭 보셔야지 돼요. 글로벌 대부분의 주가지수 모든 금융상품들은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 개념을 만든 이후로는 같은 기간에 다 연동돼서 똑같이 움직입니다. 즉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글로벌 옵션 지수의 파란 선을 이 지수가 넘어서게 되면 특정 금융상품이 급락을 만들게 되게 되면 흡족한 수익을 얻겠다는 베팅이 들어간 것을 의미하게 돼요. 주식시장이 됐던 원유 가격이 됐던 뭐 팔라디움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와 같이 하방 베팅이 진행되게 되면 선물 매도가 증가되고 공매도가 진행되고 하방 풀 풋옵션 하방 풀 베팅이 진행이 되면서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연동돼서 원유 가격도 급락이 나타나게 돼요.
급락이 나타났던 것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되돌림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사우디가 감산을 하건 말건 미국이 중국이 재가동을 하건 말건 원유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봤었던 가격의 되돌림 현상, 원유는 2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이에요. 이와 같은 원리로 3월에 급락을 나타냈었던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가격 되돌림 현상이 완연한 과열 또는 온건한 과열, 그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과열이 지금 언제 끝날 것이냐, 그게 또 궁금합니다. 주식시장과 주요한 금융상품이 급락을 나타내던 기간에 안전자산인 채권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주요 글로벌 이제 금융사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두 가지를 이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이 안전자산은 이제 채권이 되게 되고요. 위험자산은 주식 등이 되게 돼요. 코로나19가 발생돼서 실물 경제가 중국이 이제 멈춰서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 이 위험자산,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비중을 늘리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채권 가격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또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이 가격을 움직이게 되는 전반적인 채권에 대한 수요는 2018년 말서부터 장기물이든 단기물이든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와 같이 글로벌 채권 시장 속에 가격의 폭등을 만드는 이 거대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 뒤에 이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주식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되면서 이제 3단계 주가 되돌림 과정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와 같이 위험자산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은 이와 같이 가격이 내려가야지 돼요. 근데 가격이 내려가지를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월 20일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 주요한 금융상품의 상승은 상승 추세가 아닌 반등 국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채권 가격은 여전히 이와 같은 특정 가격권대에서, 즉 이제 3월에 주식시장과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급락 시기에 흡족한 수익률 퍼센트를 기록을 한 것을 돈으로 환전을 하지를 않고 그냥 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한 중에 이제 채권 가격 지수가 이와 같이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박스권 하단 가격이요, 가게 되면 3월 23일 미국의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한 그 뒤에 조정이 나타났었던 음봉 가격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종합을 하게 되면 여전히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여전히 반등 국면이 진행 중이다. 반등 국면 속에서 가격 되돌림 현상이 완연한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반등 국면 중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